안녕하세요. 4시 35분이 넘어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차 통역이라서 약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통역 때문에 우리 타오상의 유머 감각이 잘 전달이 안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 음,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론문은 채팅칸에 줌에서 접속한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화면 공유를 하긴 했지만 잘 내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 파일을 보시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회장에 와 계신 분들도 토론문을 손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세 분께서 각자 한글로 토론을 얘기해 주실 거고, 이미 타오상은 그걸 읽어보셔서 일본어로 대답을 일본어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세 분의 패널의 토론을 듣고 타오상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학생 패널의 질문을 모아서 듣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 박병도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도 있고, 집과 터전을 잃은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재해지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은 타오 요이치 씨도 3.11 그날 있었던 일로부터 각성을 하시고 스스로의 삶에서 새로운 길로 들어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타오 요이치 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제 논평을 맡은 저부터도 3.11에서 참 큰 영향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교토의 학생으로 있었고, 그때 실제로 지진과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사건이 큰 영향이 계기가 돼서 저도 이제 재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도쿄에도 7년, 그 이후로 포당 연구원으로는 이제 샌다이의 도호쿠 대학에도 2년 있었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에도 시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3.11 자체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할 기회는 없었는데, 도호쿠 대학으로 가고 나서는 후쿠시마 3.11 쓰나미 지역을 중심으로 제4자 연구에 이제 좀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테 지역, 그쪽에 미야기현 지역,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도 이제 바다 지역 중심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이랬는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지역,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나미에마치라든지 후타바마치라든지 도미오카마치 이런 곳을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돌아보곤 했습니다만, 당시 또 코로나까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제 이타테 마을이라는 곳을 알았으면 방문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타테무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은 게 저로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의 이제 감상 내지 생각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오늘 원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11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3.11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쓰나미와 재해 사자 2만 명에 이르는 사자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되어 온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후쿠시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런 방향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온 재해 사자 이야기부터 조금만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은, 지금 이제 2020년 3월 기준으로 2만 명 가까이 사자와 행방불명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90% 이상이 이제 쓰나미에 의한 익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정부 공인 사망자는 그것도 이제 2018년 대수에 인정이 된 건데 1명이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재해 연구자들은 사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 규모를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1년에 일어난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이 복합재해에서 원전 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적게
비중이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제4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해 관련 사자라고 해서 1995년에 한신아와지 지진재 이후에 부각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진재 관련사, 특히 지진 관련해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3,789명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와테현에 470, 미야기현에 930, 반면에 후쿠시마현에는 2,333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해 관련 사회는 뭐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심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무리가 와서 죽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수는 이제 자살자 수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본다면은 후쿠시마 연해수의 재해라는 게 뭐 원전 사고를 포함한 이 피난 자체가 죽음의 숫자로만 본다면 큰 재해 기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원인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지내야 하는 불안, 고독감, 자기 일을 못하는, 평생 해오던 일을 못하던, 그래서 나오는 뭐 삶의 의미 상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나. 더 나아가면 이제 후쿠시마 자체에 대한 품평 피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것과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불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초기에는 있었죠.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만약에 후쿠시마 3.11 당일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거를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생각을 해보면은 동북 지역에 원래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대 들어서만 봐도 1869년에 메이지 산리쿠 지진재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2만 명 넘게 사망자가 있고, 1933년에 소와 산리쿠 지진재도 있었습니다. 지진쯔나미. 이때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3.11에 일어났던 지진재해, 쓰나미 재해는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해였고, 어떻게 보면 원전 사고가 없었다면은 이 사자들을 위령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인프라를 고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겠지만, 과거에도 해왔던 것처럼 복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정말 전례 없는 재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특징으로 생각하면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서 이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는 재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다오 요이치 씨가 이제 이야기하신 여러 활동 중에 측정이라는, 처음의 활동도 측정이었고, 이게 재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측정에서 시작이 되고, 오늘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측정기를 만든 이야기죠. GPS와 측정기를 동시에 합쳐서 만든 건데, 저도 3.11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측정기 이런 게 어떻게 팔고 있나 봤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제품 자체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이 개발되고 이랬는데, 이 측정이라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시작도 측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재해의 끝도 결국은 수치 자체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전으로 돌아오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방사능 측정이라는 이 후쿠시마 재생의 모임의 활동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지점을 생각해보고 해본다면 11일 날 2011년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미지로 보는 쓰나미의 파도의 이미지,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이미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한 물리적인 피해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런 지점도 이제 와서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본다면 3.11이라는 재해 자체가 다시금 이제 제가 마지막에도 적어놨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제 하나의 감상이고, 제 질문은 이제 좀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행위를 본다면은 재생의 물리적인 기반을, 이제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자연의 회복, 자연과 공생, 이게 이제 결국은 나아가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 지점이 이제 최종 목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제 이전에도 동북 지역, 후쿠시마 지역 포함해서 동북 사면 지역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죠. 소외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하마도리 바다 지역 쪽과 이제 미야기 안에 오나가와 지역에 이제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었던 그런 이유가 그냥 복합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인구도 적고 소외되고 인구도 유출되는 지역에 재해까지 일어나면서 더욱더 이제 인구가 유출되는데 과연 이제 저는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과연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 문제도 포함해서 공동체 존속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타테무라에서는 아트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돌아본 지역들을 바탕으로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통 예능, 맛집이 이런 거를 이제 살리는 방향, 이런 걸 살려서 기존에 있는 인원들과 이제 여러 지원들을 받으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리면서 지역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살리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나 활동가들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다오 요이치 씨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제 무형문화재의 복원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의 이야기는 별로 없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한번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하게 된 심정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짤막한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대충 건너뛰면서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하기가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11일 당시에 이제 마침 칸사이 유학 중이었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기택 난민 그런 일을 겪으면서 긴자에서 이제 강동구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 2주 정도 도쿄에 계속 머물면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베크렐이라든지 뭐 멜트 스루, 멜트 다운 이런 말 태어나서 거의 처음 듣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어두운 기분으로 이제 매일매일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면 계획정전 때문에 도쿄 도심도 굉장히 어둠침침했었어서 대단히 약간 어두운 불안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선생님 발표 듣기 전에 이제 저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제가 막 이거는 정말 뭐 특히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충격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무력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피난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걸로 항상 논박이 일어나고 있었어서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이제 타오 선생님은 굉장히 빨리부터 이제 연구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여러 장소들에 가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부가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도 같이 수집을 하고 정보도 발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후쿠시마 재생의 활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엔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설하거나 논평하기 굉장히 쉽지만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개인의 생활 곁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자신들의 생활이 되는 가운데 이제 삶을 지켜나가는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후쿠시마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설이 많은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이항 대립적인 관점으로만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활동 가운데는 유학생이나 뭐 외국인이 이다테무를 방문을 하고 그런 줌을 통해서 또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일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그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도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도 분단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요즘 관심을 가졌던 문제 중에 이제 후쿠시마 자주 피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주 피난자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자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정부가 피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피난을 간 사람이거나 혹은 피난 지시가 이미 해제돼서 귀촌해야 해도 되는데 귀촌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피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후에서 자주 피난자를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제멋대로라고 떠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라는 식의 어떤 비난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견 생각하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타테무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이 나는 위험하니까 못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주 피난자들이 대립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마다 어떤 자신의 생활을 건 결단을 내리고 있고 그것을 바깥에서 이분법적으로 위험한데 왜 돌아갔지? 라든지 안전한데 왜 돌아오지 않지?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놓여 있고 그 구체적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를 취재한 기자들도 보면은 이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꾸 분단을 한다. 그래서 어떤 배상금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로도 피해자를 분단하고 그리고 특히 자주 피난자들한테는 너네한테 돈을 주려면 일본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우리가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국민과 원전 사고 피해자를 분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너는 좀 낫고 나는 더 못하고 난 더 힘들고 넌 좀 낫고 이런 식의 자잘한 선을 만들려고 분단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와는 달리 이제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분단을 만드는 일은 가령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들 봤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빈곤이나 관련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소개해주신 어떤 굉장히 꼼꼼한 측정, 막 2cm 단위로 토양을 측정하고 굉장히 자잘하고 세부적이고 꼼꼼한 이런 측정 활동과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제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오늘 발표에도 등장했던 말씀처럼 방사선량을 데이터로 보여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분단에 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저의 감상이고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테무라에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재생이라는 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모색해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과도 이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서 이제 오늘 NPO 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NPO 법인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한편으로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됐을 것 같은데 가령 마을에 쭉 살고 있는 사람과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연구자와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이런 종류의 갈등들이 혹시 그리고 또 마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고 싶은데 이 말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꼬이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일들이 사실은 모여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힘든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에도 있었던 이의 제기가 요산호상이 평가해 주셨다고 했던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공간의 활동을 협력을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만일에 혹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종류의 마을 내에서의 긴장 관계나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 오셨는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고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는 우리가 거기서 나거나 자라지 않아도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타테무라 이제 이 칸노상이랑 만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시면서 어떤 이 타테무라는 타오 선생님한테 어떤 고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지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모든 말이 다 고향이 모든 장소가 어쩌면 잠재적으로는 고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원전 폐기물 원전 쓰레기의 어떤 최종 처분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를 두고 이제 정부와 맞서 싸우고 그런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모두랑 관련된 일이지 그 지역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 중 하나로 마지막에 지역이 주인공이다. 각 지역들이 네트워크 연계를 만들면서 이제 국민국가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지역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이나 앞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활동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들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열기라고 합니다. 그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제가 얻은 인식에 관한 보고인데요. 곱씹어보고 싶은 말은 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생이라고 할 때 다른 재해와 달리 원전 사고 이후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찾는다,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시사할 것이기에 그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에서 제가 떠오른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다카키 진자부로 선생님의 예전의 글 중에 체르노빌 10년의 의미, 부재가 중요한데 시작은 정말 시작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그 다카키 진자부로 선생님이 떠올랐던 이유는 역시 타오 선생님의 내력과도 관련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민과학자로 살다라고 하는 책도 쓰셨었죠. 그래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원전 문제에 밝은 과학자로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가 이 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종말의 시작을 시작의 시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이때 시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 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 타오 요이치 선생님의 재생의 방향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활과 생업, 생태 그리고 자생과 자치, 자력을 중시하시는 방향을 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쯤 전에 미야기현에 다녀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거기 해안가에 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한 산리쿠 해안이라고 하는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 한 300km 따라서 15m 정도 되는 방조제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갔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고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죽은 해안에 제가 있었던 셈이었죠. 그게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부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토목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결과 실제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업이 불가능하고 해안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도 파괴하고 그리고 생태도 파괴하고 그리고 자치력도 파괴하는 그런 훼손된 결과를 낳았겠죠.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부흥청 중심의 그런 토목공사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타오 요이치 선생님도 지향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 눈에 띄인 건 재생을 위한 지는 무엇인가였었습니다. 아까 심정명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집요하게 노력하셨잖아요. 지금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세계가 너무 낯선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버섯은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어떤 버섯은 그렇지 않고 이제 달라진 세계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조사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지역민들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사해가는 방식 자체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 모임의 활동 지침, 현지에서 계속해서 협동해서 사실에 기반하여라고 하는 식으로 지식을 축적하셨더라고요. 또한 여기서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것들은 과학지, 그리고 경험지, 토착지, 생활지, 시민지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교차해서 만들어진 풍부한 지식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현지에서 여러 다른 생활의 시각에서 지식을 교차해 내셔서 뭔가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지역을 재생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지역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이 근본으로부터 부서졌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과정에서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생활과 생업의 거점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합의를 얻어야 되는 혹은 그 안에서 재생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역민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정치적인 공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자생력과 자치력의 단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타오 선생님에게는 이 자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축적해야 될 지적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런 식으로 위기에 처해서야말로 지역이 우리한테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타오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지역을 재생하려면 공간을 재생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건물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었을 때는 그 건물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며 마을의 역할을 맡았었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건물들은 남아있어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게 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여러 모임들을 지시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뭔가 사회학적 실험실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사회와 집단을 만드는 것을 원초적인 그러니까 국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미야기현에 갔을 때 어떤 마을에서 촌장님을 만났는데, 이 마을에 다시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뭐죠? 라고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신사, 하나는 편의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까지 부수적인 거 다 빼고 인간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떤 모임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저희한테 전해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곱씹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이타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동북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데였었죠. 그러니까 임업이라든가 농업 그리고 축산업 위주로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런 지역 세태의 문제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지역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원전 사고 그리고 쓰나미 피해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지역 세태가 더 가속화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부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걸 가시화시킨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곳은 굉장히 예외적인 재난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나, 또한 앞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방 도시들, 지방들이 직면할 미래의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시사성이 무척 크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방향으로서는 자연과의 공생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러니까 단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지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봤는데 거기 사전부흥, 감제, 수능적 부흥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다 상대어가 있습니다. 사전부흥은 사후부흥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회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걸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감제라고 하는 건 어차피 방제의 반대말인데, 방제의 상대어인데요. 어차피 못 막는다, 쟤는. 따라서 줄이는 쪽으로 우리 사회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거고, 수능적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적 부흥, 아베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토 강인한 노선인 거죠. 그래서 망가졌으니까 새로 거대하게 다시 짓자. 이런 것과는 되게 다른 부흥의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선생님 이런 지역 재생의 방향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재생이 선생님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생,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께서 이 마을로 굳이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의 과거 히로시마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자로 사셨던 것, 이런 것들을 과거를 지금 이곳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아마 이곳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재생, 즉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これからタオさんが考え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はい、答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いや、すごく広範囲な問題意識をぶつけられて困っています。 너무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셔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最初の先生のパク先生でいいのかな、発音。パク先生が言われた中で東日本大震災と、原発被害地の違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ね。それは事実なんですね。かなり僕は違うと思ってる。いいですか。 먼저 박병도 선생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동일본 대진재라고 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이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ちょっとその2万人以上
亡くなっていった東日本津波による被害、地震津波による被害っていうので、そういう亡くなった方とその家族、いまだに子供を探し続けてる親とか大変なんですけれども、すごく避難を覚悟して言えば、日本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津波とか自然災害で非常に死者を生んできた。そうするとそれぞれ違う、自然を恨んで自然のせいだって言って怒る人ってあんまりいないんですね。だからどっかで諦めてるんだよ。そういうその災害なんですね、自然災害は。ところが原発事故というのは、私が講演でも言ったように人災なんですね。人間が生み出した災害だ。ここはちょっとあれなんだけど、日本政府は自然災害だと、あるいは東京電力はこれは原発事故は自然災害だと考えてます。考えてるというか、そう主張してます。私は人災だと思ってる。私の仲間の村民は人災だと思ってます。ここがどう憤りをぶつけ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か、自然を恨む、どっかで諦めるっていうのと違うんだと思うんですね。ここは何とも言えない難しい、そういう人のだから僕はどういう立場かというと、政府をただ批判して、そういう考え間違えていると言い続けるのは言いますけど、社会が全体が許容している問題、原子力発電所問題というのは、社会が政府だけじゃない、東電だけじゃないです。東京都民はそれを享受して電力を消費してきたんだから、私もその一人だけども、そういう社会構造が生み出した事故だったっていう、これをどう解決するかっていうのはいまだに非常に難しいと思いますね。 네, 우선 이 토론문에도 적혀 있었습니다만 쓰나미라든가 지진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숫자가 2만 명을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가 비난을 감수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런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굉장히 자연을 원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분노를 사귀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 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인재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 같은 회사는 이것이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와 함께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분노를 어떻게 부딪혀야 할지, 이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뭐 정부나 도쿄전력 등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뭐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이었고,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원전을 지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의 사회적인 그런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だからその陳先生が後で言われたように分断が生まれるんですね。自然災害だと津波を前にしてですね、一生懸命助けてくれる、あるいは政府もいろんな形でやってくるんだけど、さっき先生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巨大な凄まじい堤防を作ればいいんだという会は、これは意見の違いを生みますよね。だけども根本的なところでそういうやり方についての批判はあるにしても、復興なんですね。私があえて復興っていう言葉を使いたくないのは、再生っていうのは非常に曖昧何なんだという、再生とは何かっていうのは大議論になると思います。キリスト教の人から言うと、キリストの復活っていう意味でリジュレクションっていう言葉を僕らは英語で言う場合にリジュレクションっていうしか言いようがないと、リカバリーとかリコンストラクション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言い続けてるもんだから、いい言葉がないにしても日本再生って言葉を使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で再生とは何かを連続的にずっと議論するべき話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と陳先生が言ったように二項対立という二項対立では解決しないと私も思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原発事故が人災だと結論付けたとしても、じゃあ飯舘村には危ないから戻るなっていう人と戻りたいっていう人が対立したことも事実ですよ。それからお金をいくら出すって政府が言ったとか東電がいくら出すって、これをめぐっても激しい分断が生まれてるし、自主的に避難した人を分断する、そういうのは当事者はみんな分断されてるということを意識してるとは思うんですね。だからなんていうのかな、自然災害だからいい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分断の仕方がえらく複雑になってしまう原発事故が、これが被害の実態だと僕は思いますね。そうすると今度は分断を克服しながら再生していく道をどうやって作るのかっていう大難問に突き当たっているという。で、私は会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事実をもとに議論しようじゃないか。思い込み、イデオロギーとか思い込みで議論すると間違え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 네, 그래서 심정명 선생님의 어떤 토론문 코멘트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이 인재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인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단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심정명 선생님께서 이항 대립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분단, 이항 대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다태 마을의 경우에도 마을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과 위험하니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분단이 생겼고요. 정부의 배상금 문제, 그다음에 도쿄전력의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액수와 받는 사람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대립이 생겼습니다. 사실 당사자들도 그런 분단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단을 극복하면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의 그 단서 해결책은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판단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의견 대립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私が自然との共生が最大の問題だってこのでも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も言ってるんですが、やっぱりそういう自然災害の前で破壊されたので自然との共生を、津波と共生するっていうのも変だけど、そういう地球規模の問題をの前で議論してんじゃなくて、人間がどうやら地球環境を壊し始めている、その一つが原発事故だ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その自然との共生っていうのは必然的に人間の今やってる行動そのものをどう評価するかっていう問題になる。それをだから原発の問題だけじゃなくて、地球温暖化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もう一回人間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自然に内包されて自然の一部として生きてきたんだから、自然をいつの間にか上から見て自分の道具だと、そこから収奪して自分の文明を作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どっかで転換したんだと僕は思ってるんですよね。もともとの人間っていうのはあくまでも自然の中に自然という客体として自然というものを定義したり、自然というものを見るっていうのは自然の中にいないわけですから、上から見て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自然と共生しましょうよなんてことを飯舘村で言うとポカンとした顔をしている人が多いですね。だって農業とか農民で飯舘で生活してるっていうのは自然の中で生きてるんで、自分と違う自然っていうのを一生懸命定義したり、ああだこうだっていうより自分は自然の一部なんですよね。だから内包した生活をしている人間から見ると、自然を大事にしましょうって言われるのも変な話らしいですよ。僕なんかは自然科学なんてやっちゃって、自然というものを客体として理論化したりなんかしてきたもんだから、気がついたのは自然を大事にしましょうって俺自然の中にいるんだけどっていう人から見ると変な言葉なんだなっていうのが都会人の言葉だったんだけどそういうようなことにぶち当たっちゃうんだ。だからもう一回自然との関係を妙なことになっちゃった人間をもう一回考え直し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これがちょっと難しい。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리고 상당히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자연과 인간의 공생, 이것이 최대의 문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과 공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뭐 지금 쓰나미 같은 엄청난 자연 재해를 앞에 두고 무슨 쓰나미랑 공생을 하자 이런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인간의 활동을,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의 활동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인간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연을 도구로 바라보고 자기의 문명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은 자연을 객체화하고 상대화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자연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인간은 자연에 내포된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다테 모라 같은 곳에서 뭐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은 공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미 자연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소중히 하자라는 말은 곧 뭐 나를 소중히 하자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과 자연이 공생이라고 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우상이 오시기 전에 국제대학원하고 또 인문대학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고 질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보시면 뒷부분에 8명의 학생이 질문을 준비해 줬는데요. 청중에 계신 학생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질문 하나씩만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 비교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마츠다 요시히로라고 합니다. 사실 그 방금 그 세 분 교수님들의 그 토론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오 선생님의 응답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고 후 이타테 마을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지향하는 재생 그리고 외부의 시선으로 정의되는 재생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타테 마을에서 재염을 비롯한 방사능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되고 재생되었다고 해도 물론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이제 한 번 마을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타테 마을에서 살고 싶다, 꼭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재염의 문제와는 또 다른 재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타테 마을에 원래 살고 있었던 혹은 새로운 사람을 어떤 끌어들이는 것 또한 하나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뭔가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今のご質問はね、村の人が今約6000人が避難して、老人を中心に、1200人、実質は1000人ちょっとぐらいだと思いますが帰ってるんですね。で、その中の6割は高齢者、若い人が戻ってない。で、あと200人ぐらいが実は移住者、若者中心の移住者になってきている。これは全然飯舘と関係ない諸君が飯舘村に集まってきてます。そこのところがポイントで、私が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最後に今やってることって言ったときにずっと倉庫っていうのをやってますよと言ったのは、これは若い女性2人が会社を作ってホームセンターを借りてですね、大きな倉庫、巨大倉庫っていうかホームセンターだったのを中を全部整理しちゃって、巨大な倉庫のようなところに今アーティストと建築家とかいろんな村民の若いのとか集まって毎日のようにペンキを塗ったり作った米のもみ殻を断熱材に切り替えたりプラスチックをなるべく使わないようなやり方とか仮設住宅をログハウスで作っていた例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解体した廃材を使って中の
お店を作ったり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るんですね。それがすごくなんていうのかな、単なる店作りというより一つの結集力になってる。それで一度見に来た今いろんな東京大学だとか明治大学とか早稲田とかいろんな大学の連中もチームを作って入ってきて一緒にやるっていうみたいなのがいるんですね。それでその中に実には村の若者が戻ってきてない若者が入ってる。それでこうやって自分たちの再生の拠点を一緒に作っていこうと。で、言葉としてはいろんな言葉を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書いて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最先端の田舎づくり、それを目指すとかね、サイエンスとアートとクリーンテクノロジーの空間で村の産業を作る、食っていく場所を作るとかね、そういう場作り、新しいミュージアムなんですけど、それを演出しようとしている。これを全力を挙げて再生の会は支えてるんです。で、中心的なコンセプト展示は再生の会です。そこで若者を支えて、次世代に再生のエネルギーを作っていこうと、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 네, 지금 원래 이다태 마을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피난을 간 이후에 지금 복귀한 사람의 총수는 약 1,200명. 사실 실제로 복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약 1,000명인데 그 중은 대부분이 60% 이상이 노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이다태 마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쪽에 찾아와서 새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표 내용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즈또 창고, 즈또 소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젊은 여성 두 사람이 원래 홈센터로 사용되었던 거대한 건물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철거한 다음에 창고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예술가, 건축가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쌀겨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단열재를 만든다든지 플라스틱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가설주택을 짓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통나무들을 해체 후에 다시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가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단순히 무슨 가게를 새로 짓는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흡입력, 결집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재생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재생회의 그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차세대의 그런 재생을 위한 에너지를 전달을 하려는 것이 이 활동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もう一つちょっと言って、さっき分断された地域だと原発事故で分断された精神的にも生活でも金銭面でも分断されている世代も含めてですね、世代間の違い、こういう分断状況の人たちにどうやって働きかけてんですかっていうご質問も再生の会がそれがすごく今の核心部分なんですね。だから私が理屈でもってね、原発はこんな被害ですよとかいろんな解説をしたところで分断された人々はそんなことは分かってるよとか言われてもどうにもなんねえなとかそういう状態の中で動いてますから、私としてはやれることはアーティストなんかも新しい方のアーティストを作るつもりでやってるので、地域再生のためのアートっていう諸君が集まってますから、全てのそのカテゴリーが
21世紀型のっていうか、何かクリエイティブな新しい若者同士が新しい村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方向で働きかけるしか、分断した人たちをまとめるというか、まとめるというよりこっちと一緒にやっていくっていう気にならない、ここのところをですね、あらゆるよく考えた人たちが、考えてくれる人が集まるという場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それが大きいと思います。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그 아까 토론 때도 계속 언급이 되었던 이 분단의 문제가 심각을 한데, 이 분단은 뭐 정신적인 분단, 뭐 생활이나 금전, 세대 간의 분단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재생회의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단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여러분이 당한 재해는 뭐 이런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 분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지역으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21세기의 어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어떤 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라는 식으로 슬로건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외에 달리 이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저기 오늘 제가 사전 행사 참가해가지고 제가 여기 쓴 거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썼던 거는 정부에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려고 이 활동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모델을 만드시는 겁니까? 그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활동은 정부에 대한 행동 촉구에서는 좀 미흡했다. 하지만은 마을 만드는 건 성공이라고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건 끝났고, 오늘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가 하나 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말씀 좀 여쭈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타테 마을의 모습이,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을을 만드는 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떠올랐던 게, 그 에너지원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사실 고도 문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제 타오 요시 선생님은 공학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서, 그러면 남는 거라고는 화석연료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로서는요. 그러면 그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 채로 살려면 고도 문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문명을 좀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냐? 특히 그 고도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도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는 굴러가요, 사실은.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중요한 대도시를 다 해체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대도시를 포기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도시가 조금 더 자원 효율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가 더 적은 자원을 쓰거든요. 1인당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 대도시의 자원을 집중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생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자연과의 공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すごい大問題。完全に飯舘村みたいなものが全世界にできてうまくいく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まだ正確にわからない。で、都市がいらないのかっていうのもわからないです。で、ただ東京のような都市は客観的に言っても無駄が多い。
文明とは何かっていうすごい高層ビルを作ったり人を今でもどんどん東京に吸収してる。地方全体が東京を目指して動いてる。金と人を全部一箇所に集中させる。これが文明の文明度を上げることで、それでエネルギーがいる。だから地方の人がいないところに原発を作る。これが政策だとしたら多分間違えてる。現代文明の方向性を間違えてる。人間は自然の中で生きて、何が幸せかっていうのは人によって違うでしょうけど、ほとんどなんていうのかな、まあ東京へと意識、それから金も集めてそれを分配して地方を助けてあげてるんですよというような政策は間違えてる。これは実はこれは経済学やいろんな専門家が分析してもらいたいんだけど、こういうことを文明近代化だとか文明の進化だと思ってる原因を追求する方がいい。これはやっぱり何かそれで得する人がいるからやってんのかもしれない。それからそういうところへ日本の場合にはお父さんおじいさんが政治家だから政治家になるのが多いんだけど、すごくレベルが低い。はっきり言えばそういう人をセレクトする選挙のメカニズムなり知識人のメカニズムをもう一回ゼロから考え直した方がいい。そう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ます。東大で学生運動をやって結論です。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이다테 마을의 그 모델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쿄 같은 도시는 너무나도 낭비가 많다, 이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을 질비하게 세우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같은 곳, 사람이 적은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도시가 사람, 돈,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러한 걸로 문명도를 올리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문명의 고도화다, 이런 정부가 추구해야 될 바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이 도시가 더 발전을 하면, 도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걸 교부금 형태로 지방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방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근대화 혹은 문명을 심화시키는 것이 인류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그 원인을 깊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근대화론 혹은 문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대대로 자기의 윗세대가 정치가였기 때문에 세습을 해서 정치가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수준은 확실히 말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당선되게 만드는 이 선거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의 그런 수준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ちょっと一言私は日本でこんな大学にいろんな大学がありますけど呼ばれてこういう白熱した議論を聞いてもらえて大変な意見を鋭い質問をしてもらったことがない今現代ないんです。それ大変な機会をいただいて熱気のあるソウルでありがたいお話でした。で最後にちょっと原発をめぐる問題が安全性の問題で争っていた
ずっと時代があって安全でないからあれをやめようと言ってた時代、その次にエネルギー問題として原発が効率がいいとかやっぱりやる必要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議論、エネルギー問題で今直面しているのは戦争の問題だと思います。ウクライナ侵略戦争を契機に原発を人質にとってちょっと間違えたらミサイルを撃ち込むことによって原爆化する、原子力発電所は原爆の役割をする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連中がいる。それで私は第三次世界核戦争が避けられない時代に入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広島の経験も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これはどうするんだということを徹底的に議論していかないと物理学とか原子力の専門家の問題ではない、完全な哲学や社会科学や人文科学の問題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저는 일본에서도 여러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서울대만큼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격렬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멋진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원전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의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성 문제, 그래서 원전이 뭐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안전하니까 해도 된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에너지 문제, 원전이 제일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전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양상을 보면은 원전을 하나의 인질로 삼아서 원전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하나의 원자력 폭탄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가능성에 눈을 뜬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그 과학자나 기술자들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철학자, 그다음에 인문학 분야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3차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장에 계신 분들은 기념 촬영을 하나 하고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